꽁병지 TV. 떴습니다. 또 떴습니다. 형님 또 떴어요. 우리도 괜찮은 거야. 왜 그러냐면 손흥민 이후에 EPL 스타가 우리가 나와야 우리가 더 뜨는 거야. 야하. 그 뉴스 참 반갑더라. 사실 황희찬 선수의 EPL 이적설은 이때까지 여러 번 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게 형님 토트넘이랑 떴어요. 근데 좀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아 토트넘이요? 근데 어떤 의미인가요? 왜 그러냐면 손흥민 선수가 지난 몇 년 동안 토트넘에서 보여줬던 활약상이 네. 또 팀 충성도가 상당히 높잖아. 네네네. 그랬다고 봤을 때 네. 그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고 만약 이게 떴을 때는 네. 무리뉴 감독이나 구단이 손흥민한테 황희찬 어떠냐고 벌써 물어봤을 거야. 아. 아니면 이거는 가짜 뉴스야. 손흥민 선수한테 직접 물어봤다고요? 그럼. 아, 원래 이제 영입하려는 선수와 절친이 팀에 있으면 무조건 절친 피셜 먼저 알아보나요? 당연한 거지. 근데 내가 볼 때는 황희찬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었고 손흥민한테 황희찬 이외에 또 추천할 만한 선수가 있냐라고도 했을 거야. 아하. 그 중에 완톱은 지금 현재 분위기는 황희찬인 거지. K리그에서도 브라질에서 뭐 선수 영입할 때 팀 내에 있는 브라질 선수한테 물어보고 뭐 그렇겠네요? 다 물어보지. 아하. 근데 이적에 관계되어 있는 뭐 용병 몸값이나 그 다음에 이적료나 이런 건 안 물어봐. 그런 건 구단 간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뭘 물어보냐면 네. 이 선수의 사생활을 물어봐. 술 좋아하니, 아하. 여자 좋아하니, 도박 좋아하니, 혹시나 이거 마약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하니. 그 다음에 평판, 팀 분위기에 대해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 다 물어봐. 그게 확정이 되면 네네. 이 이적이 급무살 타는데 야, 이 선수 맥주 좋아합니다. 그러면 현지 확인해가지고 게임 내용이나 이런 거 다시 검증하고 네네. 그런 걸 계약서할 때 너 엄주 안 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비즈니스가 칼 같은 거는 축구나 비즈니스나 똑같네요. 그쪽 더 하겠지. 더 하네요. 금액이 훨씬 더 커지니까. 금액을 말씀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이 모든 거의 기본이 이제 레비 회장이 케인의 이적료로 3천억을 땡기게 된다면 부자 되네. 그 3천억으로 살 수 있는 6명의 선수를 이 언론이 풋볼 런던이 추천을 했습니다. 일단은 쭉 보면은 노리치 시티의 막스 아론스, 아틀레틱 빌바오의 우나이 누네스, 로마의 로렌조 페그리니. 그리고 이 선수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수예요. 아틀레티코의 토마스 파테 선수, 라이프치히의 티모 베르노, 그리고 황희찬 선수 이렇게 좀 뽑혔는데 토트넘이 항상 영입을 하는 그 영입 전책에 좀 부합되는 선수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젊지. 네네. 가능성이 있지. 네네. 그 다음에 팀에서 또 발굴해서 또 키우는 분위기를 또 좋아하잖아. 나중에 재판매를 하게 된다면 또 차익을 볼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을 봤을 때 황희찬도 높다라는 게 네네. 어째 짤스부르크에 가는 거잖아. 네네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가는 거는 검증이 되기엔 가격이 높을 거야. 그렇죠. 그렇다라면 황희찬이 만약에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니라 그러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황희찬 선수가 토트넘으로 가게 된다면 형님 일단 이적료는 한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될까요? 미니멈 200억, 맥스가 400억. 이제 손흥민의 예를 들어보면 네. 손흥민 독일에서 그래도 잘하고 왔단 말이야. 엄청 잘하고 레버쿠젠에서 이적할 때는 팀이 진짜 많았었어. 네네네. 그때 토트넘 가면서 받았던 금액이 약 400억 정도. 네네. 물론 시기적으로 몇 년이 지났지만 어쨌든 포텐, 뭐 스코더, 팀, 리그의 그 가치 이런 거 봤을 땐 오스트리아는 독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근데 짤스부르크 하려고 하는 거하고 네. 독일에서 중위권 이상 팀이 레버쿠젠 하려고 하는 건 천지 차이란 말이야. 그리고 자 미노미노가 110억 갔단 말이야 이적을. 네네. 리버풀에 네. 물론 바야흐 걸려있지만 네. 어쨌든 미나미노가 아마 뒷돈을 좀 받았을 거야 연봉이나. 이제 바이아웃으로 싸게 책정했으니까 보너스를 받았을 거죠. 그렇지 연봉을 책정받는 거지. 뒷돈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국뽕을 빼고 네네. 미나미노는 아시아 마케팅 또 일본 마케팅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리버풀이 가지고 있는 또 구단의 위상 네. 진짜 그런 거에 있어 가지고는 그 연봉이라든지 이중에 좀 더 높게 책정한단 말이야. 네. 불구하고 토트넘은 약간 짜잖아. 짜죠. 그러면 미나미노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뭐냐면 일단 바이아웃이 없는 조건이 이게 200억에서 300억 정도 이중료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맥스가 400억인데 네. 400억이라면 정말 괜찮게 받고 가는 건데 짤스부르크도 대박 나고 내가 볼 때는 황희찬도 대박 날 수 있는 이유가 황희찬의 짤스부르크 할 때 이적료가 내가 볼 때 거의 없이 갔단 말이야. 그렇죠. 아마도 계약 자체가 예. 그 이적료에 다음을 갈 때 예. 황희찬에 대한 어떤 그런 금전적 보상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야. 아. 어쨌든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윈이야. 자, 짤스부르크 윈, 황희찬 윈, 손흥민 윈, 토트넘 윈, 꽁병지 TV도 윈. 아하. 현지에서도 뭐 황희찬 선수가 바이아웃이 있다고 뭐 2천만 파운드라고 보도하는 뭐 팀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 300억에서 350억 정도로 책정하는 언론들도 있는데 형님께서 보시는 것도 뭐 거의 흡사하신 거네요. 그렇지. 연봉은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아하. 이제 그런 정도가 이제는 거의 미니멈이라고 봐야지. 황희찬에 대한 정도의 가치라면. 황희찬 선수와 토트넘의 궁합은 어떻게 되는지. 금전적인 거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축구적인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황희찬 선수가 토트넘에 가서 팀을 잘 만나는 것도
것도 선수의 복이고 특히나 감독을 잘 만나야 될 텐데 형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무리뉴 감독과의 케미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괜찮다라고 보는데 팀 중성도는 오케이야. 근데 스타일에 있어서는 조금은 적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정말요? 손흥민이 우리가 몇 년 전에 수비 못해가지고 좀 윙백 서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 정도는 윙백도 설 수 있다라고 보거든 이제는. 그래서 황희찬도 마찬가지야. 수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리뉴 감독한테 기회를 많이 받기 힘들 거야. 그런 부분 조금 더 완숙한 그런 경험치를 갖춰야 될 거야.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축구 팬분들 중에 형님의 말씀을 지금 조금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축구 커뮤니티 한때 어떤 여론이 있었냐면은 황희찬 선수가 빠르고 피지컬이 되니까 황희찬 선수를 수비적인 윙백 롤이라든지 수비적인 역할을 맡겨보는 건 어떠냐는 여론이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형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수비는 속도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공격은 내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무슨 무기가 되는데 수비는 축구 센서 지능을 갖춰야 되는 거야. 황희찬이 그게 부족하다기보다는 공격만 하다 보니까 수비에 대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를 못했던 거야. 근데 그거는 경험치로 이제 갖춰가야 되는데 실제로 잘하는 공격수가 잘하는 수비가 될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어. 메시 수비하려면 못하잖아. 전혀 못하죠. 호날두 수비하려면 할 수 있니? 안 하죠. 그런 것처럼 희찬이는 공격 본능을 갖추고 있는 선수라고. 공격이 굴하면 수비가 1인데 나중에 무리뉴 감독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공격 8, 수비도 8 이런 식으로 양쪽을 다 갖춰야 되는 거야. 약간 수비 전형적인 플레이 좋아하고 역습을 나가잖아. 이 역습에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황희찬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밀함 이런 것만 갖추면 되는데 수비는 그런 차원과 다른 거야 완전히. 출락에 빠르거나 뭐 강하지 않더라도 상대 공격을 예측하고 수비로서의 경험, 뛰어난 이 판단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네. 그렇지. 예를 들자면 카나바로 같은 경우 예를 들 수 있잖아. 단신이지만 제공권 싸움에서 잘하고 그러면서 축구 지능이 좋다 보니까 커버 플레이나 인터셉이나 라인 조율하고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 좋잖아. 그런 거를 갖추면 황희찬은 단번에 천을 깔 수도 있지. 자, 그러면 형님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왔었을 때도 기나긴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있었지. 포체티노가 라멜라를 먼저 꺾고 손흥민을 안 꺾고 손흥민이 독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고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저는 그 시련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리그 수준은 사실 현격히 차이가 나고 특히나 EPL과 오스트리아는 리그 템포, 몸싸움에 격렬한 수준 그리고 뛰는 선수들의 어떤 기술적인 수준 모든 게 천지 차이잖아요. 황희찬 선수가 와서 첫째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요게 좀 궁금합니다. 경쟁자들 한번 보면 되지. 손흥민 왼쪽이니까 내가 볼 때는 손흥민 뭐 후계자 내지는 반대쪽에 가서 뛸 확률이 많아. 손흥민 당장 경쟁 상대 안 된다고 봐. 그럼 손흥민이 왼쪽 보면 황희찬 오른쪽 가는데 오른쪽에 보면 모라고 라멜라가 있잖아. 라멜라는 또 경쟁 상대가 안 돼. 진짜요? 왜 그러냐면 라멜라 스타일하고 황희찬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 그런 유형이라면 경쟁자라기보다는 라멜라가 밑으로 쳐지면서 황희찬 오른쪽 나갈 가능성이 더 많은 거고 내가 볼 때 직접적인 경쟁자는 모라고 봐. 모라도 지금 패스나 이런 것들 연결 플레이나 이 공간 착출 능력이 좀 안 좋잖아. 근데 황희찬 선수는 또 그건 안 좋잖아요. 근데 걔는 공간 착륙이 좋잖아. 뒷공간 잘 파잖아. 근데 뭐 세밀함이나 패스를 솔직히 잘하는 선수는 올패스 이런 게 부족해서 그렇지. 뒷공간을 창출하는 거는 내가 볼 때 모라보다 훨씬 나아. 그렇다면 모라와의 경쟁 관계가 되는데 그래서 이적할 때 이적료라든지 이런 거를 잘 하고 가야 되는 게 일단 이적료 높아지면 투자 땡기 있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그래서 처음 이적할 때부터 이적료부터 잘 받아야 돼. 라멜라가 동 포지션에서 경쟁을 하기보다는 라멜라가 살짝 밑이고 황희찬이 조금 더 위고 이 부분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자, 라멜라 같은 경우에는 윙포드를 썼을 때는 패스를 해서 가는 거는 괜찮은데 결국 윙포드는 뭐냐면 파괴력이야. 패스만 해가지고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 아예 뭐 저기 베컴처럼 뒷공간에서 그냥 크로스가 주구장창 날아간다든지 하면 그거는 또 무기가 될 수 있어. 그 라멜라 가지고는 완전 창문을 흔들어서 만들어내는 플레이가 부족하다. 지난 시즌 보면 그런 것들은 부족했잖아. 단지 라멜라의 특성을 보면 연계 플레이하고 속도를 깔짝깔짝 하다가 주고 뭐 탁 주고 탁 또 요거잖아. 이거는 맛만 좋은 거지 보기만 좋은 거지 실제로 골키퍼의 입장에서 파괴력은 1도 없어. 뒷공간에 뚫리지 않으면 수비수들은 부담이 진짜 없는 거야. 예를 들면은 사네처럼 한순간의 스피드로 마네처럼 한순간의 스피드로 뒷공간을 직선적으로 부수는 플레이인데 라멜라는 깔짝깔짝 온도볼 요거는 상대의 수비가 크게 걱정하지 않는 플레이다. 그렇지. 그거는 뭐 위협적이지 않아. 근데 희찬이는 무서운 게 뭐냐면 일단 뒷공간을 판다는 거야. 파죠. 그러면 누가 나와? 중앙에서 또 한 명 도와줘야 돼. 안 그러면 골내리까지 들어오니까. 나가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공간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희찬의 장점은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라멜라는
안 돼. 아, 그러면은 진짜 모어라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와, 근데 모어라랑 1대1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빡세긴 빡세네요. 그렇지, 빡세지. 우리가 사실 모어라 경기 중에 좀 아쉬운 부분들을 진짜 많이 욕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저 그런 선수는 절대 아니잖아요. 자기만의 장점이 또 확실하고, 또 경기마다 굉장히 많이 뛰어준다는, 그리고 가끔씩 원더골을 때려 넣을 수 있다는 어떤 결정력도 필이 좋은 날에는 보유를 하고 있는 선수니까. 지금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모어라를 봐왔잖아. 네네. 성장을 해왔으면 희찬이가 도전하기 참 힘든데 네네. 딱 올라갔다가 네. 갔으면 같이 떨어지면 이걸 못하고 있잖아. 더 이상의 성장이 없다. 그렇지. 희찬이는 네네. 가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야. 아하. 요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는 모우라가 두세 발 정도는 앞서 있다. 하지만 모우라는 성장하지 않는 선수고 황희찬은 계속 성장을 할 선수이기 때문에 경쟁을 해도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 붙어볼 만한 거야. 만약에 모우라가 지난 시즌 그 아야x 할 때 해트트릭 하고 난 이후에 이제 2019, 20 시즌 때 또 한 단계 넘어서 가지고 손흥민하고 경쟁 상대가 될 정도에까지 올라설 분위기였단 말이야. 그렇죠. 어떻게 됐어? 그 모우라가 그 모우라였죠. 그때보다 안 좋았으면 안 좋았지 더 좋아지지 않잖아. 네네. 이게 모우라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라는 거야. 아, 뭐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야, 한 개 좋다, 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토트넘의 황희찬 선수가 온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경쟁할 수 있을까요? 모라와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정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요렇게 얘기하는 것도 한번 괜찮아 볼 것 같아. 네. 황희찬은 일단 갈 수 있는 조건이 될 거야. 네. 자, 독일로 가야 될까요? 영국으로 가야 될까요? 독일 중상위권 팀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토트넘이라든지 중위권 팀, 뭐 울버햄튼이라든지 이렇게 가야 될까? 그 오스트리아는 독일하고 붙어 있잖아. 네네. 아마 적응하기에는 손흥민도 그때 그랬던 것처럼 네. 독일이 좀 편할 텐데 아, 예, 예. 만약에 PL에서 왔잖아, 토트넘에서. 네. 독일에서도 오면 괜찮은 팀들이 올 거야. 네네네. 이렇게 될 때 지금 독일에서 오파가 와 있을 것 같아. 한 단계 진검다리로 독일 밟고 입회 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훨씬 더 주전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토트넘으로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도 있지만 독일로 갔다가 가야 될까요? 바로 영국으로 가야 될까요? 이것도 괜찮은데요. 근데 형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울버햄튼 갔으면 좋겠어요. 팀 컬러가 황희찬이랑 좀 잘 맞는 것 같고. 좋지, 거기는. 그 다음에 그 주변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 그 감독이 포르투갈 감독님이잖아. 네네네. 기술 축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 네. 전략적인 스타일도 많이 하고. 네네. 그 다음에 황희찬에 맞는 또 전술을 쓰고 있고. 네네. 울버햄튼 괜찮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마 무리뉴 감독한테 배우는 거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런 축구잖아. 약간 수비 장기 축구지만 울버햄튼은 그런 축구가 아니야. 변화무쌍해. 네, 변화무쌍하고 공격적으로 갈 때는 또 공격적으로 가고 역습 축구 할 때는 또 확실하고. 아담하고도 한번 붙어볼 만하고. 우아다마 좌희찬 요거 그냥 그러니까. 투황소 조합으로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은요?